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9월 29일 이제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입니다. 아직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시면 더 잠이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방송을 듣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내일이 아니죠, 이제 오늘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오늘 밤에 나온 얘기들 전부 일괄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고 저도 잠자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월요일 날 수보 회의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한 입장문의 특징을 보면 제가 1차적인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사과한 것은 높이 받들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여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상 최초로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까지 하고 나왔는데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이 악토버 서프라이즈, 이 깜짝 쇼를 만들어내겠다는 일념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러한 이 깜짝 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사건이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 마지못해서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입장 발표문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더 속상해한다. 왜?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를 너무 축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유가족에 대해서 유가족의 희생에 대해서 이 애도의 마음은 편했지만은 김정은이로 하여금 직접적인 사과와 재가발 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번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이러한 고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문책 한번 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빨리 종결을 짓고 다시 미국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여론의 이런 분노 쉽게 가라앉지 않고 대통령이 10시간 동안 뭐 했느냐, 47시간 뭐 했느냐, 7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뭐 했느냐, 다양한 대통령의 부작위에 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고심의 시간이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안보 위기는요, 위기가 아닐 때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위기 시에는 속전속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기 시에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망설일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좌고 우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못 내려요. 동으로 가려면 서로 갈까 생각되고, 서로 가려고 생각하면 또 동으로 갈까 생각하고, 이게 무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강민석 대변인이 고심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 모두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 첩보가 신뢰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위기 시에는 빨리 결정을 해서 대응 조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김관진 장관 MB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휘부에 청와대 국방부 본부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 조치한 다음에 보고해서 지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조치하고 후 결심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위기 시에는 선 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어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분노한 나머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김관진,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김관진이 그립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을 찾는 네티즌들의 이러한 그 노력이 지금 현재 불이 붙어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 정권의 무능함, 무대책, 그리고 김정은이 하고만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현 정권의 잘못된 속성과 전략을 질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 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 국방장관을 추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관진 등 당시 육사 출신들은 유능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김관진이 그립다. 김관진을 지금이라도 국방장관에 임명하라. 이런 지금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이 온라인상에 지금 굉장히 불이 붙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과거에 했던 말들 2012년도에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거기서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이러한 경고문도 또 2013년도에는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해서 완전히 분쇄시켜버려라.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관은 지난번 작년 2월 사이버사 댓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6월달 항소심에서의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떤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렇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불이 붙고 있다. 그리고 말이죠. 어제 지금 현재 해수부 장관이 목포를 찾았어요. 목포를 찾아서 바로 엊그제 목포항에 입항한 27일 날 입항했던 무궁화 10호를 한번 둘러보려고 했는데 해경 측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무궁화 29호 이 어업지도선 내부를 뚝 둘러봤는데요. 문제는 유가족 측에서 형이 만나고 싶다라고 했지만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현 정권의 한 단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만나자고 했는데 왜 안 만납니까? 편지를 준 거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거하고 같아요? 이미 편지를 일주일 전에 줘서 유가족을 우려했다 이거죠. 그래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형은 지금 현재 수색 작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우리 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어업지도선 지금 현재 북한하고 지금 계속 이 어업지도선이 타보니까 이 우리 어업지도선하고 북한 선박하고 교신이 되는 것을 무선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더 한번 이 눈물 어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업지도선까지도 서로가 충분히 교신이 되는데도 이러한 교신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 죽이지 마라, 송환하라 이런 요구를 안 함으로써 동생이 정말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지문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북한 통지문과 관련된 입장문을 쭉 읽었는데 이것도 피격 엿새 만에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별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여기에 대통령이 감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기가 막히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현 정권은 이렇게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데 그리고 10월 중 악토버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말하자면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통전부를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에 감읍해하고 있다. 이런 점이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북한의 책임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쟁점이 뭡니까? 만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시신을 훼손한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시신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인도적으로 살상한 거, 훼손한 거 이것이 지금 공분의 가장 핵심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이 시신 훼손한 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열 화상 장비를 통해서 포착하는 것일 뿐이고 눈으로 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 측에서 이행한 거 시신을 훼손했다고 안 하잖아요.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고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 주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시도하는 이게 바로 물타기 전술에 지금 전술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행이 아니다는 쪽으로 정부가 지금 입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다 보니까 신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측이
어제 국방부를 발견했는데 국방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3시간 동안이나 북한이 끌고 다니고 시신 훼손이 맞다. 이것을 국방부에서 다 확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시신을 훼손을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국방부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왜 거짓 해명에 휘둘리느냐. 더군다나 언론에까지 다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신원식 의원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황희우 의원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국방위 간사거든요.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측 양측 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시신 훼손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만행은 저지른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론의 이 분노를 좀 달래보려고 하는 건데 기가 막히다. 이게 이런 민주당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원인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정부는 월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밀어붙여야만이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북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건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그러냐. 스스로 제 발로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납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북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정사실화 시키려고는 의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냐. 더군다나 지금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북한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신원상에 대해서 서로 충분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름과 소속과 이런 이 월경 동기 이런 것을 충분히 물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살을 하고 기름까지 부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북한의 실상인데 요런 북한이 그야말로 이 월북하지 않고 침범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 황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월북을 기정사실화했고 북한 함정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정황까지도 가지고 있다. 다만 첩보 출처가 노출되는 것에 관해서는 절대 있을 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첩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 황희 의원은 한미연합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팩트 정보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정황이 들어있다.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접수된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또 월북 관련 대화는 희생자와 북한 함정 간에 직접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보 출처에 관해서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는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한다. 요렇게 지금 더 강하게 지금 구체적인 근거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자 유족이 얘기하는 월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 얘기하는 월북의 결정적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이거를 대고 있어요. 이건 신뢰가 없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 거. 정부 국정원장도 얘기했잖아요. SI 첩보. 즉 감청 정보에 의해서 이거를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까지 밝혀놓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감청이라고. 이 내용을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출처를 다 밝혔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예 출처까지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육성 이것까지 밝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본전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본색이. 이렇게 해서 이번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하는 정치적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국민의 생명을 말이죠. 김정은이하고 대화 하나 만들려고 진실성도 없는 대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정말 가볍게 여기는 현 정권이 처사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대화로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두기 위해서 이 국면의 180도 전환을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이러한 대화의 미끼를 던져주기 위해서 4개의 결의안을 어제 외통위에서 전격적으로
이 상정을 했어요. 4개 결의안, 첫째가 종전선언입니다. 두 번째가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인도적 협력 문제고, 네 번째, 이것은 야당 측, 국민의힘 측에서 한 거예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결의안이에요. 이 폭파 규탄 빼놓은 나머지 3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제안했어요.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가 됐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거기 당연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로 싸우면 이것이 기습상정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야권에서 대통령의 시간 10시간이 궁금하다. 이 10시간, 문제의 10시간, 또 언론마다 다 달라요. 또 어느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4시간이 궁금하다. 그래서 저는 10시간이다, 47시간이다, 3시간이다, 6시간이다 말이 많이 나왔지만은, 제가 일찍이부터 9월 22일 저녁 6시 30분에 1차 서면보가 있었고, 23일 아침 8시 반에 1차 대면보가 있었어요. 요게 딱 14시간이에요. 그래서 14시간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14시간이 궁금하다, 요것을 결국은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시간. 예. 그래서 14시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라. 예. 요렇게 지금 현재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청와대는 군이 수집한 첩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밤새 분석해서 신빙성을 확인한 뒤 23일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늦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일 날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장관들이 다 모여갖고 이거 첩보 하나 파악 못해요?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정보 판단 능력이 없다. 9.12 테러 사건 때 정보 종합 판단 능력이 없어갖고 그 사건을 예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CIA, FBI, 미국의 전 정보기관 16개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정보 분석 판단 능력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산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 군은 대북 감청 사실 등이 북한에 노출될까 봐서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제는 청와대가 군의 첩보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 대변인이 대통령의 사건 대응 과정을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22일 밤 청와대로 올라온 총살 및 시신 조각 첩보, 군이 1차 판단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상황이에요. 왜냐? 22일 날 밤 10시 반에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 첩보 보고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기름으로 불태웠다는 까지 확인된 첩보 보고잖아요. 국방부에. 이걸 가지고 새벽 1시에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회의를 하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날 새벽 1시 반에 UN 녹화 연설이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22일 저녁부터 14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러면서 23일 새벽 1시 26분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UN 종의 화상 기존연설이 전 세계에 방영됐어요. 얼마나 참 쉽게 얘기해서 얼빠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얼빠지는 일이. 그래서 23일 날 새벽 회의 때 종전선언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의 제기도 그 회의석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보도가. 예. 왜냐하면 23일 UN 연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청와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진석 의원이 밝힌 얘기입니다.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경로는 없었다. 그러니까 경로는 없었지만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로는 없었다는 얘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 TV조선의 인터뷰에 밝혔는데 이 얘기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의원들은 지금 4개나 되는 3개나 되는 이 종전선언 개별 관광 코로나 방역 협력 요런 결의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참 큰 일이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LL 인근에서 우리 이 함정,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들이 일제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수색 작업 도중에 북한과 우리 당국 간에 지금 현재 서로가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방송이 무려 90여 차례나 주고받고 있다. 이런 위기가 이 NLL 인근에서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과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종전선언의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깜짝 쇼 아니면 화상회의 나도 하려고 하는 거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 공무원 사살과 관련된 공조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도훈 이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30일 날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결과 또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또 내일 또 계속될 우리 해양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과 그리고 만행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